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예로부터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죠. 지금과 같은 이 어지러운 시국에서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영웅은 사람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AI가 진짜 시장을 그리고 전 세계를 구하는 그런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하루 쉬었다가 돌아온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은 역성장을 했었고요. 이래저래 고용도 불안하다고 하고요. 불안한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이 모든 걸 다 있게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 종목들의 호실적 그리고 주가 랠리가 정말 영웅처럼 느껴졌던 휴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굉장히 할 얘기가 많거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마감 상황 보시면 여기서 그냥 흐름이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강보합 수준인데 나스닥만 1.5%. 이거면 차이가 극명하죠. 급등이라고 표현해도 아쉬움이 없을 것 같고요. S&P 500 역시 0.6%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다 했구나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테슬라는 부침이 좀 있었어요. 이래저래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가 자신감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쉬기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화웨이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면서 막 말들이 많았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AI든 AI야라는 그런 프레임이 이 휴일 사이에 좀 진행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도 1.9% 빠졌는데 AI가 얼마나 대단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팔란티어는 그 전부터 이미 좀 좋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안에서 등락은 있었지만 잠시 후에 다들 아시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일단 안 좋았던 얘기부터 하고 갈까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보시는 것처럼 리버레이션 데이가 이때죠. 요 급락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상호 관세 들고 나왔을 때 그날의 지수를 모두 회복을 했습니다. 모두 회복을 해서 나스닥은 신인가라는 얘기가 진짜 틀리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이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비슷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날에 이 양봉이 심상치가 않죠. 아래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간밤에도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 안에서 등락은 좀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나쁜 것부터 안 좋은 것부터 얘기를 하자라는 건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 GDP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3%. 우리가 좀 걱정도 했었고 설마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헤이, 미국의 1분기 GDP가 역성장을 한다? 그거 좀 오바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애틀랜타 연은의 GDP 전망치가 아예 맞힌 것은 아니지만 또 아예 틀린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역성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 불안감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부과되기 전이잖아요. 1분기는 1, 2, 3월 심지어 그 3월에는 4월에 관세 부과된다고 해서 주문이 엄청 밀어닥쳤거든요. 몰아쳤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성장이었다? 그러면 2분기에 만약에 관세가 해소되지 않으면 4, 5, 6월은 이거보다 더 큰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지수가 크게 급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 바이든 탓입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is is Biden's stock market. 이거는 그냥 바이든이 만든 주식시장이야. 라고 결국 그 탓을 돌렸는데 바이든 탓이라고 할 거 우리 다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탓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던 게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틀랜타연은 덕분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1분기 GDP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온다라고 미리 좀 깔아놨잖아요. 경고를 해놨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마이너스 0.3? 그러면은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제 생각도 그랬고요. 그래서 알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고 결국 그게 목요일에 그러니까 뭐 미국 기준으로는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나스닥을 다 말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외에 발표된 지표들 중에는 일단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민간 고용 지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치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불안한 게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급등을 했습니다. 22만 건 수준에 있다가 지난주에 24만 건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고용이 정말로 둔화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PCE 물가 데이터가 예상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잘 선방했네 라고 볼 수 있는 숫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표 역시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의 상승도 조금 제한이 되고 그리고 또 ISM 제조업 지표, 제조업단에서도 괜찮다라는 흐름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되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고용이 이렇게 둔화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경기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 이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보이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보이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간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는 금리의 방향성만 봤을 때 이게 뚝뚝 떨어지는 건 시장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재료였고 특히나 나스닥 성장주, 기술주 쪽에는 금리 떨어지면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나스닥을 밀어 올렸고 시장을 들어 올렸다. GDP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게 첫 번째 경제 지표의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관세와 관련해서 일단 중국 쪽에서 나온 얘기라서 이게 좀 원문 기사로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합뉴스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중국의 관영 매체 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텐이라는 게 있대요. 뭐 어쨌든 거기서 미국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협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우리 대화 중이야 했는데 중국은 우리 대화한 적 없는데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관영 쪽에서 희망하고 있다. 이미 접촉이 몇 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지금 여러 압박의 직면에 있어서 사실 급한 쪽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야. 미국이 먼저 전화를 하고 있어.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미국이 먼저 전화를 하는 거든 어떻든 간에 갈등 양상은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장은 더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다음 장 넘겨주시면 미국이 뭐 중국이랑 화해하고 싶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부를 떠나서 이 외에 중국의 뭐 여러 가지 광물들을 좀 대체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합의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광물 협상에 대해서 사인을 결국 하면서 뭐 일단 휴전 종전은 그렇다 치고 미국은 이것만 얻어도 엄청 큰 수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토류에 대한 어떤 불안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어서 중국이랑도 통화하고 얘기하고 러시아랑도 대화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광물협정 얻어내고 이런 거는 미국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 결국에는 다 잘 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니까 또 이란 쪽은 손절을 하네요. 막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대화가 안 돼서 이란이랑 막 핵 협상하면서 거기서 좀 풀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란 거 갖다 쓰면은 바로 또 뭐 관세 때린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그래서 유가가 좀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제는 유가는 사실 올라가는 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60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러면 경기 침체라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내용들은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금리 방향성만 보는 거고 경기 침체가 정말 오는지 안 오는지 정도만 큰 그림에서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세 번째가 중요하죠. AI와 관련된 이야기가 찐입니다. 빅테크, 니땜 시사라요. 뭐 제가 야구 쪽에서 요즘 김도영 선수
선수 엄청 인기 많잖아요. 도영아 니땜시 사로야가 막 밈처럼 있더라고요. 그냥 빅테크 덕분에 사는 거죠. 여기 보시면 M7 ETF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도 그 리버스 다 그냥 돌려놨다는 거예요. 4월에 그 테리프로 인한 관세로 인한 셋오프 매도를 결국에는 빅테크가 다 복구해냈다. 4월 한 달 동안 해냈으면 정말 빨리 올라온 거죠. 어떻게 보면 V자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배경에는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실적 좋았고요. 그리고 우려했던 그 포캐스트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업리프팅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강하게 올랐어요. 보시는 것처럼 7.6%, 메타는 4.2% 정도 올랐는데 뭐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안 움직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움직였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개인적으로는 이 관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누가 관세 받고 윈도우스 사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자유로운 지역이고 메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메타는 왜 그러냐면 메타도 뭐 인스타그램 뭐 관세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 태무산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계속 깎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 리테일러들이 지금 광고를 좀 줄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덜 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간 쪽에 점수를 붙여주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코딩 중에 요즘 30%가 AI가 쓴대요. 코딩 우리 아이들 엄청 가르쳐놨는데 AI 나오니까 30%가 벌써 대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 아이들 걱정할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덜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AI는 찐이었구나라는 부분에 더 어드밴티지가 들어갔던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과잉 투자 우려까지 해소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AI 투자를 계속하는 게 나쁜 게 아니네, 더 해야겠네 라는 확신을 얻어가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같이 자신감을 좀 되찾았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메타의 캐펙스가 더 부스팅 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수요도 전혀 낫슬로잉 천천히 둔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자신감을 한껏 끌어올렸던 AI 쪽에 자신감을 끌어올렸던 내용이었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사실 엔비디아의 적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AI도 아니고 데이터 센터도 아니고 젠슨 왕이 자꾸 요즘 쓴소리를 합니다. 미국에다가 중국의 AI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중국 AI 찐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마존의 지원을 받은 엔트로픽이랑 막 좀 부딪혔었는데 자꾸 그 중국을 애초에 배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중국이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런 배제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그만해야 된다. 물론 본인은 중국에 자꾸 못 팔게 하니까 그게 불만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약간 뭔가 계속 저 젠슨왕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안한 부분이긴 한데 이 사람 입장에서 뭐 못할 말도 아니니까 어쨌든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오는 얘기겠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섹터에 자신감이 한껏 끌어올려졌던 휴일 이야기였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도 좀 할 얘기가 많아서 그냥 요거는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죠.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빅테크가 M7이 일어나니까 시장이 이렇게 좋아졌다. 뭐 다른 건 사실 잘 보이지도 않죠. 그나마 일라이릴리가 좀 많이 급락했던 거, 이 부분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AI 데이터 센터 붐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AI에 대해서 과잉 투자다, 뭐 논란이다 이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다시 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not slowing down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혀 둔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확신을 얻어주면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돌아온 AI의 탑픽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가 결국에는 탑픽이 될 것이다. AI를 다시 이렇게 환영해주는 그런 그림이 곳곳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밑에 차트 보시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TSMC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 대부분의 AI 관련주들이 이렇습니다. 그만큼 많이 논란 때문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심지어 그 캐리
캐리어, 우리 에어컨 살 때 캐리어 가끔 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캐리어는 에어컨에서 시작해서 이제 냉각 공조 시스템,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납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1분기 실적이 진짜로 좋았대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관련된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아쉽지만 아마존과 애플이 지금 시간외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뭐 가이던스 좀 안 좋았다고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매출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런 거 둘째치고 아마존, 애플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AI 쪽에는 뭐 크게 타격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테슬라 쪽에서도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 이제 거의 도지 떠나려는 듯한 그런 뭐 안녕 이런 인사를 하는 듯한 그런 영상들이 막 있었죠.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요. 확실히 줄인다는 것에 좀 방점을 좀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논란이 있었어요. 뭐 일론 머스크 후임자를 테슬라가 찾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머스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에 계속 울고 웃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를 넘어서 자동차 얘기 잠깐 하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GM이 이번에 가이던스를 목요일에 공개한다고 했던 걸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로 많이 깎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보니까 의외로 포드는 4월에 미국 매출이 늘었대요. 아니 자동차 그렇게 뭐 난리였는데 왜 4월에 미국 매출이 늘었다? 이거 이제 좀 개별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으로 이 정도면은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슬슬 적응해 가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최악은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자 마지막으로는 일라이릴리입니다.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느냐? 역시나 실적 때문이었고 가이던스가 좀 불투명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일라이릴리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외에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이제 백신에 대해서 뭔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간밤에 좀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오늘 국내 증시 접근하실 때 트레이딩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시간 함께하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루 쉬어가는 동안 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죠. 저희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한 게 뭐 간단하게 두 마디로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GMA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MA요? 예, G는 GDP고요. 네. M은 두 개의 M 회사고 마지막에 A는 A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예, 포겟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렇죠. 아마존, 애플. 네, 포겟 GDP. GDP는 잊어버려라. 당분간 이런 얘기죠. 뭐 이제 관세 때문에 미리 앞당긴 측면에서 수입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관세 때문에 수입이 이제 확정되고 나면 수입이 이제 나중에 또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GDP는 나중에 보자 이런 얘기. 포겟 GDP. 그래서 이제 어저께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M인데 2M. 2M은 이제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의외로 잘 나왔죠. 예. 구석구석으로 보면은 일단 그 클라우드가 잘 나갔고 그 다음에 투자 계획이 약간 높아졌죠. 비용을 수반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라갔죠. 그리고 그래서 I love 2M, I love 2M이죠. Love 2M. I love 2M. 예, 2M은 좋아하는 거죠. 예, 그랬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는 좋아하는 거고 이 오늘 실적 발표된 거가 무슨 어떤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는 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A입니다. 애플과 애마존이죠. 애플도 실적 자체는 뭐 1% 남짓 올라서 잘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 휴대폰도 매출 그 원래 예상보다는 한 1.4% 더 잘 나왔거든요. 뭐 굳이 얘기하면 뭐 서비스가 약간 0.1% 불안하게 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닌데 중국이 어쨌든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관세가 아직 남아 있고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 중심인 회사의 그런 거니까 주가가 빠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Wearable 한 거고 애마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좀 다르게 보이는 건데 그거는 이제 가이던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애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약간 취약점은 뭐죠? 광고잖아요. 그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투자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뭐 아마존은 강력히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거를 조금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 전체적으로는 GDP 잠깐 잊어버리고 소프트웨어 중심하고 클라우드 오케이, 그다음에 하드웨어 색깔이나 광고 들어간 거는 약간 퀘스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GMA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였네요. 네, GDP 그리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애플 요 차별점들을 하나씩 오늘 얘기해 보면 뭐 충분히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 좋았던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네. AI 얘기부터.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부분이 좋았고 AI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제 AI의 효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방위적으로. 클라우드가 중요하겠네요. 클라우드. 네. 근데 우리가 AI 하지만 클라우드도 AI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게 있고 AI에 직접적인 게 아니고 AI 부수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적으로 넌 AI가 있는데 전방위적으로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B2C보다는 B2B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하는 게 대기업 중심이 많다 보는데 대기업부터 이제 클라우드, AI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게 좀 뚜렷해지고 있다. 뚜렷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 핵심이 애저잖아요. AZURE. 얘네들의 그 아마존 웹 서비스랑 똑같은 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애저인데 이거의 성장률이 34% 5%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게 환율 빼고 나면 35% 실제인데 예상이 31% 정도였고 아마 리포트에는 뭐 예상이 30%인데 33%다 그런 거는 아마 그 환율 효과 포함된 거예요. 어쨌든 시장 예상보다 한 3% 포인트 성장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33%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의 반 정도는 AI다. 그 뭐죠? 반 정도는 AI 아닌 거 가지고도 어쨌든 클라우드가 괜찮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AI, 넌 AI 어쨌든 결과적으로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3% 포인트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 좋은 거죠. 그쵸. 그거 뭐 좋은 거고, 그 뭐 오픈 AI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잡으면 잡음인 거고, 물론 그 투자 계획이 뭐 특히 늘진 않았어요. 근데 시장이 줄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3분기, 얘네들이 3분기거든요. 발표된 게. 얘네 4분기가 이게 4분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계산법이 좀 달라서. 이번에 발표된 게 걔네 3분기인데 3분기에 그 캐펙스는 사실은 조금 줄었어요. 그래요? 예상보다. 네. 하는데 4분기에 다시 올라올 거기 다음 때문에 분기는 전체적으로 연간 잡은 숫자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800억 보면 그거는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AI건 넌 AI건 클라우드의 성장률은 예상보다 좋았고 네. 골고루 따라서 대기업 B2B가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물스물 이제 퍼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뷰를 나쁘게 볼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매출하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뭐 메타보다는 아주 크진 않은데 순이익은 한 7% 성장했거든요. YOY 예상보다 7% 더 나왔는데 예. 그 정도면은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데 마켓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캐치를 많이 한 거고 메타는 뭐냐면 광고 들어가니까 지금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더라도 이게 뒤에 거를 약간 모르는 건데 메타는 어쨌든간에 이슈는 얘네들도 투자를 늘렸단 말이에요. 그 좋은 거죠. 그게 좋죠. 예. 투자 늘린 게 레인지가 원래 한 600에서 640억 달러인가 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640에서 720에 헷갈리는데 하여튼 레인지 평균값을 했을 때 한 8.8%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시간 외에서는 한 7, 8%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5% 내려갔잖아요. 네, 맞아요. 굳이 얘기하면은 그로스를 9%나 투자 기회가 증가됐어 하면 심플리 9% 베팅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약간 코스트가 증가돼서 비용이 증가된 측면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액을 100이었는데 120을 했어. 네. 근데 20이 늘어나는 게 순수하게 수요가 늘어나는 게 20이 다 100이 아니고 그건 모르죠. 한 15하고 5는 저절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GPU라든지 원가가 올라가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8.8% 증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하기에는 오늘은 일단 그건 너무 심하네. 그 정도 덜 올라서 메타는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거를 광고를 해석할 수도 있고 캐펙스 그로스의 그 측면을 감안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신다면은 메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AI 캐펙스였잖아요. AI 투자를 얼마나 앞으로 지속할 것이냐. 근데 메타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좀 많이 했었구나, 오버를 했었구나 생각하면서 같이 올라갔는데, 근데 막 그렇게 막 시원한 반등이 아니었다고 본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그 AI 캐펙스가 늘어났던 것이 뭐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뭐 이런저런 코스트들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흥분을 가라앉혔던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I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접근을 하면 그게 이제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차이점이자 어쨌든 포지티브한 거죠. 그 발표되기 전보다는 GDP 빼고, 그러니까 주가가 엔비디아 뭐 S&P 나스닥 중심 오르고 오늘도 퓨처에서 약간 더 오르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들어갈 게 이제 애플하고 이제 아마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웨어 했으니까 네. 그럼 중간에 있는 게 뭐가 올랐냐? 그동안 많이 빠졌던 그 엔비디아, 예. TSMC를 거죠. 그쵸. 엔비디아 하는데 엔비디아 얘기 전에 두 가지 이슈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그 어저께 발표된 거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얘기를 안 하실 텐데 장렬히가 딱 얘기 드립니다. 시게이트하고 웨스턴 디지털 주가를 보셨습니까? 웨스턴 디지털 좋았던 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보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본장에서 웨스턴 디지털이 8%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시게이트도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둘 다 레거시 반도체 아니에요? 얘네는 뭐 하느냐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예, 그러니까 스토리지. SSD. 예. HDD, SSD 속해 있고, 그러니까 낸드가 속해 있고. 그렇죠. 얘는 뭐가 쓰느냐? 여기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스토리지. 그렇게 보면. 그 데이터 스토리지 얘기를 한 건데 네. 얘네들의 뭐 가이던스가 조금 좋았어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근데 무슨 카멘트를 했냐면은 시게이트는 뭐라 그랬냐면은 대용량 스토리지의 건전한 공급 수요 시장을 예상한다라고 얘기했고, 네. 웨스턴 디지털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 가지인데 그건 뭐죠?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다.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변하지 않는 팩터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엄청난 호재네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엔비디아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애플보다는 이쪽에 좀 포함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빠졌으니까 3~4%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닌 거죠. 그러네요. 이게 그 전까지 없었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묻혀떠 있는 것이 소파는 오케이 했기 때문에 흥분하는 건 아니더라도 너무 많이 빠진 거네라는 생각하는 거니까 4월 1일 주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체적으로 S&P 500 4월 1일 주가로 다 갔어요. 맞아요. 근데 다 사실은 회복했어요. 4월 1일 주가를 훨씬 넘는 주까지 나왔죠. 예. 엔비디아. 물론 셉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가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입니다.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너무 많이 빠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식은 올랐고 예. 순수하게 휴대폰이라든지 하드웨어 관련된 그러니까요. 주식은 where question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다른 얘기 하는데 어저께 우린 쉬었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안 쉬었어요. 어. 일본 주식시장에서 실제 발표되는 무라따라고 있습니다. 네. 무라따가 뭐 하는 MLCC 아니에요? 예, 삼성전기. 예. 걔네는 주가가 11%인가 10%가 빠졌어요. 아이고야. 10%가 엄청 빠졌거든요. 원래 주가 내려가는데 실적 자체가 이슈는 별로가 아니었어요. 근데 가이던스에서 휴대폰 얘기를 했어요. 이쪽에 대한 언서틴티 관세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진짜로.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수 자체는 4월 1일 갔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진 않은데 네. 단순하게 그 AI냐 아니면 소프트웨어 하드 데이터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 갖고 다시 또 게임이 달라지는 양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길게 보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가 좋은 거고 셉이라든지 이런 게 좋고 단기적으로 낙폭화된 엔비디아하고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이런 주식이 더 갈게 되면은 다른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넌 이따 와 아니면 나중에 볼게 관세 끝나고 나서 보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세 개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진짜 그냥 AI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이 일단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AI의 하드웨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반도체, 엔비디아를 비롯한 관련된 그 데이터 센터 수요를 확보해주는 그런 기업들, 거기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뭐 삼성전자 말씀하셨던 뭐 이런 종목들, 무라타, MLCC 뭐 인텔 뭐 이런 종목들 다 포함이겠죠.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좀 배제를 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퀄컴도 그런 개념에서는 안 좋았던. 퀄컴 많이 빠졌죠. 예. 예. 그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데이터 포인트가 이슈가 아니고 퀄컴은 또 하나 있지만 애플하고 경쟁하는 게 있거든요. 애플이 칩을 스스로
칩을 하고 그쵸. 퀄컴 걸 덜 쓰고 이런 마켓 난도 있지만은 스스로 휴대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언서티티가 있다 보고 가이던스가 그런 걸 포함하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은 모르겠는데 어저께는 안 좋았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퀄컴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어쨌든 GMA니까 뭐 A 얘기는 아까 했고 G 얘기를 간단히 좀 해보면 네네네. GDP는 잊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또 저희가 이번 주에 남은 일정 중에 하나가 고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휴일 동안 얘기를 보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좀 급증을 했고 네, 고용이 좀 맞습니다.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더라고요. 네네. 이런 거 이제 그냥 다 지워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forget GDP라는 얘기가 네. GDP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반응했다는 걸 제가 표현해 주시는 거고 예. GDP가 잊어버릴 것이냐는 거는 퀘스천이죠. 그렇죠. GDP는 소비 지출, 정부 지출, 그러니까 순수출이잖아요. 쉽게 하면은 소비 오케이 아직까지. 예. 사람들이 잘리지 않고 걱정은 되지만 아직은 소비는 오케이잖아요. 네네. 저축은 많이 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소비가 오케이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소비가 오케이예요. 네. 소비가 오케이고 그 다음에 투자는 미국으로 들어와서 막 투자하고 하는 게 액티비티에서 그런지 그 베센트인지 누군지 그 루트닉인가 얘기했잖아요. 예. 뭐 20 몇 프로 증가됐다. 소비하고 그 투자는 오케이다. 그리고 정부 지출은 줄었겠죠. 사람들 자르고 하니까 뭐 많이 자르지 못했지만 정부 지출 줄고 이거 마이너스 효과고 순수출인데 수출은 한 1점 몇 프로밖에 안 늘었는데 수입이 한 40% 정도 늘었다는 거잖아요. 상품 수입이 50% 늘고 그래서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GDP가 내려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해석하는 건 저 친구의 얘기는 그 관세를 앞두고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순수출이 마이너스 돼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투자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나라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간다는 게 트럼프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 기간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는 건데 시장에서 해석하는 건 아예 잠깐이야. 어차피 수입이 지금 땡긴 거는 관세 앞두고 겁나서 땡기거든.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럼 퀘션이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관세가 확정돼요. 네. 그럼 겁나게 때린 거 이제 줄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수입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입이 주는데 수출은 팍 늘진 않아. 그렇죠. 근데 수입이 줄어. 그래서 지금 GDP가 마이너스 0.3이 더 내려가. 아니 올라와. 올라와요? GDP는 올라와. 여기 플러스 0.8%나 마이너스가 돼서. 1.3% 올라왔어. 네. 그런데 수입이 확 줄었어.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침체 그 우려가 컨선이 되면은 1, 2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쵸. 그 AI처럼 대세가 아닌 섹터는 이거 앞당기고 있으니까 3분기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저께 삼성전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3분기는 모르겠다. 휴대폰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나온 것이 앞당기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고 오늘도 보시면 디램 가격이 20% 올랐다. 낸드 가격이 10% 올랐다는 기사를 보실 겁니다. 이거는 뭐 PC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4월달 고정거래 가격이 땡겼거든요. 네.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럼 2분기 실적 예상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수요가 땡겨진 거면은 그럼 내려가서 수입이 줄면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GDP가 올라갈 텐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그때는 뭐냐? GDP를 올라가 수입이 준 거를 나쁘게 볼 것인지는 그거 하나 있고 한 가지는 투자가 막 땡기거든요. 미국의 투자가 계속 좋고 그러네요. 소비가 계속 좋을 것이냐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다시 이제 하드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잘리고 뭐 하면 소비가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한켠에 갖기 때문에 GDP가 잠깐 잊어졌지만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 올라온 며칠간은 너무 GDP에 대해서 나쁘다 생각했는데 나쁜 거 해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AI가 좋다 보니까 땡겨 이렇게 간 거고 이게 그것이 관세 부과 엄청난 관세 부과하기 이전으로 4월 1일로 갔기 때문에 네. 여기부터는 갈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까지 있기는 있는데 어찌 됐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AI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선택지는 가장 좀 믿을만한 이렇게 고민될 때 믿을만한 섹터가 선택지라는 뭔지 걸. 아세요? 섹터가 엔비디아도 헷갈리고 경제가 헷갈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좋은데 네. 전력 변압기 쪽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왜 AI 투자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 경쟁이 나버리고 없지.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애플하고 뭐 아마존이냐 마이크로소프트나 막 헷갈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 레벨 보고 너무 갔으면 따라가지 말고 다른 쪽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얘기 드린 것도 예. 데이터 스토리지는 계속 좋다. 그러면 그쵸. 그거 이제 그쵸. 밑에 인프라 있는 거 다시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 향 종목들 아마 다들 기억나실 텐데 그 종목들이 아마 국내 증시에서 오늘 빛을 얼마나 보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